해양신앙 시민을 찾아 아동문학 발전에 동참토록 하기 위해 제정된 사항으로 올해도 제8회를 맞았습니다. 해암 스님께서는 아동문학의 지평을 넓히고자 아동문학의 길로 들어서는 시민들을 각별히 아끼셨습니다. 무엇이든 품어 기르는 흙과 같이 시민들이 거목으로 자라도록 토양이 되어주신 해암 최춘혜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제8회 해암 아동문학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합니다만 모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묵념순서입니다.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과 작고하신 최춘혜 선생님을 비롯한 작고 문인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예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홍병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청호 대구문학관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헌 대구 아동 청소년 문학가 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윤정 대구 아동문학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순호 경북 아동문학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명옥 여백문학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선명 대구아동문학회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정남 대구아동문학회 회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병창 최춘혜 선생님 장남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임배 찰나 사진동아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근 찰나 사진동아리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사하느라고 고생하셔가지고 좀 늦으셨네요. 임수현 씨님 오셨습니다. 원대서 김준현 씨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암아동문학상 운영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한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8회 해암아동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하신 예빈 여러분과 수상하신 동시동화 당선자 모두께 축하드립니다. 고 해양 최춘혜 선생님은 본명이 최춘매입니다. 매인데 아호인 해암과 필명인 최춘혜로 훨씬 더 많이 불려진 원로 아동문학가이십니다. 경북 상주 출생으로 평생을 초등교육과 어린이를 위한 동시집필에 집명을 하신 한국 아동문학계의 거물이십니다. 최춘혜 아동문학 선생님의 과거 경력을 아까 화면에 비친 것도 못 찍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등단 및 작품 활동. 1967년 매일신문의 신춘문예로 당선하시고 첫 동시집 시계가 샘을 세는 첨부를 발간해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만큼 인기가 있는 동시집이었습니다. 1969년 흙을 소재로 한 동시를 꾸준히 발표하셔서 흙의 시인이라는 필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대구아동문학회, 경북아동문학회, 여백문학회, 이후문학회 등 창립도 하시고 회원도 하시고 회생을 하시면서 대구에서 활동을 계속하셨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삶과 상주 글짓기에 1951년부터 1998년까지 경북 상주, 경북 이름과 대구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을 47년간 재직하시면서 한평생 아이들과 직접 호흡을 하며 글을 쓰셨던 교단의 문인이셨습니다. 상주 아동문학회는 초등 글짓기 지도 교사들의 모임인 상주 글짓기회가 상주 아동문학회로 발전 창립하여서 시골 아이들의 글짓기 지도를 지금까지 상주 아동문학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5년 윤석중, 이원수 선생님이 공무원으로 계시는 한국아담문학 교단 동인회에 활동하시며 우리말 활동하셨고 우리말 바로 쓰기를 유명한 이호덕 선생님과도 깊은 문화적 교류를 하셨습니다. 후진양성과 해양아동문학회 2003년 교직에서 퇴직한 신지 5년 후에 5년 동안은 강의할 장소를 못 구해서 5년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출판사 이은재 사장님이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2003년도에 일기를 모집하여서 10기까지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고 11기부터는 그 10기까지는 최춘영 아동문학 교실이었습니다. 11기부터는 제자들한테 이제 강의를 넘겨주시면서 선생님은 호인 그 해양아동 문학교실로 이름을 변경하고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강의를 마치신 2013년 7월 5일 해양아동문학회에 5천만 원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아동문학회는 창립은 1기 졸업생과 2기 수료생을 중심으로 선생님의 호를 따서 해양아동문학회를 창립하여서 2004년 7월 10일에 조직되었고 대구 경북 일원에서 중심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양아동문학상 제정은 제자들의 뜻을 모아 2018년 8월에 해양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고 1회 문학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모금을 하여 6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19일 날 그 작품을 홍보해가지고 6월 29일에 제1회 해양아동문학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20일 해양 최춘호 선생님이 2억 원, 가족분들이 200여 만 원을 해양아동문학상에 문명위원회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역량 있는 아동문학가를 격려하기 위해 문학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며 후배 문인들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올해 제6회 해양아동문학상 작품은 4월 10일에서 30일까지 공모한 결과 동시 69명에 358편, 동아 69명에 80편이 응모하였습니다. 동시 심사는 송진근 시인, 동화 심사는 송미경 동화 작가가 수고를 했었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도 두 분이 참석을 못하여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올해 당선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는 경기도 하남시의 김세경님의 손잡이 없는 가방입니다. 동화는 경남 함양군 허정진님의 이사하는 불꽃입니다. 제8회 해양아동문학상에 당선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아동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사무실을 빌려주신 이은재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청호 대구문화가원 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아동문화인 만나뵈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무덥고한데 이렇게 많이 제춘의 선생을 기억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8회 영광의 해암 아동문화상을 수상한 우리 동시부문의 김세경님, 그리고 동화부문의 허정진님, 두 분 다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은 최순혜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사회부실 분이 자세히 말씀을 해서 제가 뭐 중언부언할 거는 없습니다만, 최순혜 선생님은 제가 1963년에 이제 제가 상주에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임으로 갔을 때 최순혜 선생님은 사벌초등학교에 교사로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이효섭 선생님하고 청리초등학교에 있었고, 김종장 선생은 그 읍내 거기 상령초등학교에 계셨고, 그래서 모두 돌레돌레 그렇게 있었어요. 있어서 저는 이제 새내기 선생님이고 주진혜 선생님이나 그 외 분들 상당히 이제 중견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은 그 젊은 날에 주진혜 선생님이 많이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슴이 때에 따라서는 뭉클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아동문학을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지금보다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발표제면도 없고 또 이 장르가 다른 장르에 비해서 조금 아웃사이더적인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이 아동문학인들이 이 어린이를 위해서 좋은 어떤 일거리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 같은 거, 그리고 교사로서 또 문학인으로서의 어떤 자존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가슴에 내재해 있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동문학의 토양은 조금씩 기름져 갔고, 지금은 그 토양 위에서 후배들이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많이 창작을 해서 대구의 아동문학, 서울의 아동문학, 부산의 아동문학, 광주의 아동문학, 이 전국의 아동문학 작품들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해외로까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선미 씨의 바닥을 나와 남탓 이런 작품들은 세계적인 작품으로 지금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바탕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저는 추천해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두 분께서는 좋은 상을 수상하셨다는 그런 자긍심 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이래 모였으니까 돈키호테를 지은 세반테스 얘기를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루하면 그만 끝내고. 왜냐하면 이 세반테스는 집이 가난해서 공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고가 여러 가지 힘드니까 또 후회를 갔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아르바이트 요새 말하면 알바를 하다가 군에 가서 또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뭐 입은 가운데서도 또 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이 돼요. 그래서 세무 공무원이 되는데 이 영수증을 잘못 또 발간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에서 돈키호테 전편을 썼습니다. 그게 58세에 썼어요. 그래서 이게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그 우리 아픔의 그 아픈 그 상처에서 향기가 나는 그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아픔이 문학인들은 특히 그 어떤 삶의 아픔이 그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픔을 향기로서 비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마인드가 있는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도 그런 어떤 그래서 지금 여기 다 글을 쓰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로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새로운 향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창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국민들을 위한 애정을 듬뿍 담아서 귀한 말씀을 해주신 하창호 스님께 다시 한번 계속해서 장호병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제8회 해안아동문학상 수상식 축하드립니다. 지난달에 서울에서 김종상 스님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 뵙고 상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한국 아동문학의 출발점이 거의 상주 글짓기 교사들이 모이면서 상주 아동문학회, 그다음 물론 그때 또 대구도 같이 대구 아동문학회도 있었지만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 그다음 또 우리 해암생의 하청호 관장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아동문학에 상당히 큰 씨앗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1984년에 우리 저 하청호 관장님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도움을 받아서 소년과 소녀라는 아동문학 잡지, 무크지, 그때는 정기 간행물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무크지, 북과 매거진을 합친 말이죠. 그래서 같은 제호를 쓰는 거는 매거진인데 간행본 형식의 부정기 간행물, 그래서 무크할 때 출발점이 제가 출판사 하면서 출발점이 아동문학하고 상당히 많아가지고 특히 아동문학의 또 아동문학인들과의 인연, 그다음 아동문학에 대한 동향 이런 쪽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죠. 그다음 김세경 선생님, 또 허정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신인상은 일생에서 단 한 번뿐인 상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신인상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출발하게 돼서 매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정도랍니다. 앞으로 한국 아동문학, 나아가서 한국 문학, 또 세계 문단에 어깨를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멕시코의 이야기든가 이런 말이 있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아있는 분들이 그를 기억한다면 그는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해암스님은 돌아가시더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 살아남아서
매년 이런 아름다운 행사 그리고 좋은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 대구에 있는 아동문학인 그리고 또 문학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요. 이거는 대구의 일이 아니고 한국의 일, 또 세계의 일로 자랑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이 아동문학상이 탄생되기까지 우리 최병찬 유족 가족분들도 매우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암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 우리 유병길 위원장님과 또 오늘 함께하신 모든 작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수상자에게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호동 선생님은 수필 쓰심에도 불구하고 아동문학을 정말 아끼시는 것 같아요. 매번 바쁘신 중에도 축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암 최춘희 선생님의 자제이신 장남 최병찬님께서 회고 및 격려사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격려사를 아직 처리를 못 되는데 먼저 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해암 선생님, 해암 최춘혜 선생님 아들 최병창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로 이제 해암 문학상이 그 8회째로 진행되는데 올해도 또 여지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또 축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관장님 하청원 관장님하고 장호병 부서장님 그리고 이선영 회장님 오늘 거기 안 오셨네. 원전 선생님 안 나오셨네. 그다음에 광명 회장님 또 한 분이 누구시죠? 김민정 회장님 또 김정원 회장님 그 외에 뭐 여러 작가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이름을 제가 기억을 담아서 하면 죄송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정말 소중한 상을 받게 된 두 당선자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김세경 작가님, 그 다음에 허정진 축하드리고 그다음 이 행사를 위해서 또 우리 해암아동문학회 여러분들이 이달 전부터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 해암아동문학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오늘 참석은 안 하셨지만은 이 좋은 작품을 보여주신 송미경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두 분의 작품을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좀 읽어보니까 그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을 너무 이제 아무리 생각도 안 하고 닮은 적이 많아서 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손잡이 없는 가방을 쓰신 김세경님 그 작품 읽어봤습니다. 그 작품 읽고 제가 느낀 감정은 아버님의 작품 작은 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은 꽃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같은 제목이 두 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꽃인데 한 가지 좀
제가 답안을 외우지 못해가지고 좀 읽어드리면 그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책하는 길설에 방금 없는 작은 꽃 하도 작아서 놓칠 뻔했다. 그런 내용과 좀 그런 내용이 떠올라서 생각을 좀 해봤고, 그다음에 허정진님이 이사하는 풀꽃이라는 작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50년 동안 사신 대구 시내에 새마을 오거리를 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지금은 이제 재개발돼가지고 깨끗해졌지만, 옛날에는 그곳이 오르막을 올라가는 곳에 판자촌이 있었어요. 그곳을 항상 이렇게 지나다니시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초원 선생님도 관련에 말씀하셨지만, 역시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작품이 아주 좋은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마셀 프루스트의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한 말이 뭐냐 하면,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어떤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발한 두 작가님의 어떤 보이지 않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한 그런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좋은 걸 많이 써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춘희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해암 아동문학상이 아동문학의 발전에 큰 동력이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시는 최병창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를 맡으셨던 송진권 시인님하고 송미경 동화 작가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보내주신 심사평을 사회자가 심사위원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부문 심사평 동화작가 송미경 제8회 해암아동문학상 동화 응모작은 총 80편이었다. 80편 중에 기억에 남는 작품은 곰의 아이, 반려파리 루루, 문말 냄새, 제기가 안드로메다까지 닿겠네, 이사하는 풀꽃 등이었다. 모두 흥미로운 내용과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동화였다. 그중 몸마 냄새, 이사하는 풀꽃, 제기가 안드로메다까지 닿겠네를 최중심에 두고 고심했다. 세 작품 모두 어린이의 현실 감각을 섬세하게 붙들고 있었으며 상실과 성장이라는 오래된 주제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특히 생활의 질감과 아이 화자의 호흡을 과장 없이 살려낸 역량이 돋보였다. 이사하는 풀꽃은 재개발로 사라지는 동네와 이름 없는 풀꽃을 연결하며 장소의 기억과 애도의 감각을 따뜻하게 담아낸 작품이었다. 사라지는 것들을 함부로 지나치지 않으려는 어린이의 시선이 아름다웠고, 서먹해졌던 친구와 함께 꽃을 옮겨 심는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도 안정감 있게 그려졌다. 다만 이야기의 결이 비교적 예상 가능한 감동의 방향 안에 머무르고 전체적인 긴장감이 약한 편이었다. 그러나 강렬한 배경에 함몰되지 않고 어린이의 시선과 심정을 행동으로 끌고 간 점이나 어린이의 성장을 일상적이고
어린이가 해봄직한 행위를 통해 그려낸 점이 깊은 여운을 남겼다. 당선작을 고르는데 많은 고민을 했다. 세 작품 모두 어린이의 현실을 진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표현하였고 상실과 성장이라는 주제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써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당선작으로 선정한 작품은 이사하는 불꽃이다. 이 작품은 재개발로 사라지게 될 동네와 그곳에 남겨져 피어있는 불꽃들을 감상적으로 소모하지 않고 주인공이 꽃을 옮겨 심는 행동으로 담담하고도 단단하게 어린이를 보여준다. 과장이나 극적인 장치 없이 조용하고 성실하게 그려냈다는 점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이라 생각된다. 낡은 것은 허물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 세계의 논리를 뛰어넘어 어른들의 눈에 쓸모없고 작은 존재를 자신과 동등한 생명으로 여기고 돌보는 어린이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개인의 감상이나 성장을 넘어 몸으로 실천하고 묵묵히 바라보는 어린이 상을 그려낸 것이다. 자신이 살아온 동네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고 조급하지 않게 친구와 회복하는 주인공의 모습도 작품 전체와 잘 맞물려 있다. 늘 있던 것이 놓여있는 아주 평범한 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었다. 앞으로의 작품 활동도 기대된다. 이번 응모 작품들 대부분 단순한 흥미거리보다 어린이의 시선과 마음을 헤아리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응모 작품들을 읽는 동안 창작자인 나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글을 써가야 할지 돌아보았다. 또한 좋은 동화는 좋은 시선에서 출발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당선자에게는 축하와 응원을 보내며 이번에 아쉽게도 당선이 되지 못한 분들께도 응원을 보낸다. 다음은 동시 심사평 시인 송진권 제8회 해양마을문학상 동시 부문을 응모한 분은 총 68명, 작품은 359편이었다.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환경 문제, 층간소음, 지방소멸 문제, 성적 고민과 교실안 이야기 등이 응모한 작품들 곳곳에서 드러났다. 동시가 어린이만의 문제뿐 아니라 사람 살이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는 점은 동시가 닿을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가늠할 수 있는 일이다. 동시의 눈으로 본 세상은 어떨까? 응모 작품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미소가 떠오르고 어떤 부분에선 슬픔이 묻어나 솟구치는 감정을 누르기 힘들었다. 필자가 해양아동문학상 동시 심사를 하면서 주의 깊게 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영역, 업보드나 발상을 보여줬나? 아니면 다른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리고 그 지점을 얼마나 깊게 들어가고 거기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할 만한지, 또 일상의 작은 일들에 대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담백하게 담아냈나 하는 부분이다. 이제 막 습작 단계에 있거나 습작의 단계를 가벗어난 작품들을 빼고 관심 있게 본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14번 동시 외 4편, 16번 별 볼 일 없을 줄 외 4편, 17번 손잡이 없는 가방 외 4편, 28번 쪼그라니 땅감자 외 4편, 44번 돌 외 4편이다. 최종적으로 남은 건 손잡이 없는 가방 외 4편과 별 볼 일 없을 줄 외 4편이었다. 두 분의 작품 중 어느 것을 당선작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고민 끝에 필자는 손잡이 없는 가방 외 4편을 당선작으로 선택했다. 손잡이 없는 가방 외 4편은 섬세한 관찰력을 보여주었다. 딸기의 마음, 밑빠진 독 등의 작품에서 다른 이의 슬픔을 어루만지면서도 따스하게 품는다. 딸기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아프고 여린 것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마음들이 참 좋았다. 손잡이 없는 가방도 마찬가지다. 안아준다는 감정을 억지스럽지 않게 잘 연결한 소재들과 어우러져서 작품들이 튀지 않지만 참신한 비유와 맞물려 잔잔하게 엮여있다. 글자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기로 했다. 이 정도의 비유와 말을 이끌고 나가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보다 미래의 작품들을 더 기대하게 한다. 이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정진하여 큰 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위원님 주시나요? 다음은 해암아동문학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유병길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고 해암아동문학회 명예 회문지를 드립니다. 먼저 김세경님부터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제8회 해암아동문학상 동시부문 김세경. 이 사람은 해암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공모한 제8회 해암아동문학상에 손잡이 없는 가방으로 당선되었기에 이 표를 드립니다. 2026년 6월 20일 해암아동문학상 운영위원장 유병길.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허정진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제8회 해암아동문학상 동아부문 허정진. 이 사람은 해암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공모한 제8회 해암아동문학상에 이사하는 불꽃으로 당선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6월 20일 해암아동문학상 운영위원장 유병길. 해암아동문학회 회원증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조금 긴장이 되어서 핸드폰에 적어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세경입니다. 먼저 저희 동시를 따뜻하게 읽어주시고 귀한 상을 주신 선생님들과 해암아동문학회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동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문해창작과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서 독서논술 수업으로 어린이들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주로 만나는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도 집에서 돌봐줄 어른이 없어 돌봄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미 지쳐 보이는 아이들을 보며 무언가를 더 가르치기보다 그 마음을 살펴주는 일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동화책, 동시를 이것저것 가져가서 함께 읽고 아이들이 글을 쓰는 곁에서 저도 함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 손잡이 없는 가방도 그렇게 한 어린이를 바라보다가 태어난 작품입니다. 신발
신발주머니를 가만히 들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리며 가던 한 아이의 모습이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몸도 마음도 잔뜩 웅크려져 누군가 내민 손조차 잡을 힘이 나지 않던 시간에 문득 이 동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동시를 쓰고 나서 마치 그 어린이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동시를 읽으며 늘 사랑을 배웠고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동시로 다시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솔직하게 담은 동시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따뜻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마음을 오래 바라보며 사랑을 나누는 시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대마도 문화성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원래 수필하고 시로 등단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 손주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 동시집이랑 동화집을 갖다가 선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책이 있는 것도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겨서 동화를 갖다가 지기 시작했는데 아동문학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차일피일 이루어지다 보니까 손주들이 벌써 중학교 들어가고 늦은 나이지만은 아동문학을 하는 게 동심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동안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들께 다시 한번 수상자 낭송이 있겠습니다. 동시 낭송을 이고은 시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낭송을 동시는 김세경님의 손잡이 먹는 가방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세경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손잡이 없는 가방 김세경. 신발 주머니를 빙글빙글 돌리다가 그만 손잡이가 튜드득 떨어졌다. 저 멀리까지 도망친 실리아와 나딩고는 수학 학원 책들을 꾸깃꾸깃 주워 담고 들고 가다가 손가락이 아파서 두 팔로 신발 주머니를 안고 걸었다. 내가 밟은 모래 냄새, 잔디 냄새, 꾸랑꾸랑 발 냄새, 땀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근데 신발 주머니는 한 번쯤 안겨보고 싶었을지도 몰라. 맨날 손만 잡고 걷다가 한 번쯤은 안겨보고 싶었을지도 몰라. 붕어빵 봉투, 꽈배기 봉투, 도너츠 봉투, 델리만주 봉투, 호두과자 봉투, 갓 구운 바삭한 바게트 빵 봉투. 손잡이 없는 봉투들은 다 품에 안고 가니까 너무 무거워서 손잡이가 안 달린 택배 상자도 가슴에 안고 으짜차 들고 가니까 잡을 손이 보이지 않을 때는 따뜻하게 안아달라는 건지도 몰라. 심장 소리가 듣고 싶다는 건지도 몰라. 감사합니다. 동화 낭독은 홍명순 시인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낭독할 동화는 허설주님의 이사하는 꽃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좀 전에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했는데 오늘의 한 장면, 오늘의 한 문장으로 깊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사하는 불꽃, 허정진. 민우는 자기 반이 패배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
경기는 끝났지만 졌다는 아쉬움에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더구나 준서와 다툼이 있었던 것도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했다. 민호와 준서는 시합 중 서로 화를 낸 일 때문에 분위기가 서먹해졌다. 그 자리에서 말을 붙이기에는 자꾸 망설여졌다. 결국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다. 민호와 준서는 그 후로부터 등 하굣길에도 만나지 못했다. 서로 감정이 상해서 어색한 마음은 여전했다. 멀리서 보았어도 먼저 앞서가거나 몰래 뒤를 따르면서 맞부딪히지 않도록 서로 피했는지도 모른다. 소화가 되지 않아 뱃속이 거북한 것처럼 지금까지 우물쭈물하며 지내는 중이었다. 민호와 준서가 학교에 다니는 지름길은 조만간 재개발 공사가 예정된 곳이다. 오래된 낡은 집들을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공사다. 산동네 사람들의 수건 사업이었다. 이곳 공사가 끝나면 민호와 준서가 사는 동네도 다음 차례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봄이 되면서 개발지역 주민들이 하나 둘 이사를 나갔다. 집을 부수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빈집이 늘어나 마을이 텅텅 비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동네가 튀죽은 듯 조용해졌다. 시간이 갈수록 정들었던 기억을 잃어가는 것처럼 쓸쓸한 마음이 앞섰다. 그때 담장 옆에 풀꽃 한 송이가 민호의 시선에 들어왔다. 무너져 내린 담장 사이에 이름 모를 풀꽃이 흙더미에 깔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 틈바구니에서도 살아남으려고 마지막 힘을 내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꽃봉오리가 맺힌 채 꽃도 피어오지 못하고 말라 죽게 생겼다. 민호는 바닥에 쓰러진 풀꽃 한 포기를 무심코 손에 주워들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른다. 공사장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고 싶어졌다. 그러면 풀꽃도 죽지 않고 계속 꽃을 피우고 씨를 퍼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건물 뒤쪽의 텃밭으로 가보았다. 텃밭 옆에 마침 비어있는 낮은 둔덕이 있었다. 햇빛도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는 곳이어서 안성맞춤이었다. 누가 일부러 해치지만 않는다면 안심해도 되는 곳이었다. 그렇게 매일 반복해서 풀꽃들을 옮겨 심었더니 제법 꽃밭처럼 그득해졌다. 한 마을을 옮겨온 것 같았다. 그 마을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기억과 그리움들을 모아놓은 것 같았다. 싱싱하게 자라는 풀꽃을 볼 때마다 민우는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민우가 둔덕을 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 등을 돌리고 꽃밭 앞에 앉아 있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꽃밭을 구경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혹시나 민우가 옮겨 심은 꽃들을 해치는 것이 아닐까 싶어 놀라 뛰어갔다. 깜짝 놀랐다. 준서였다. 얼떨결에 서로 입을 다문 채 눈만 끔뻑거렸다. 민우는 준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얼른 주위를 살펴보았다.
뜻밖이었다. 준서도 꽃삽을 들고 비닐 봉지에 가져온 풀꽃들을 옮겨 심는 중이었다. 아마 그동안 민우가 하는 행동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민우도 준서 옆에 자리를 잡고 비닐 봉지 속에 풀꽃을 꺼냈다.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앉아 풀꽃을 심었다. 준서가 어깨로 슬쩍 민우를 밀쳤다. 민우도 대받아서 툭 밀어냈다. 둘이 마주보고 웃었다. 저 꽃무늬 치마가 없어가지고요. 꽃무늬 치마 하나 사 입었어요. 어머니 치마 사입고 목소리까지 예쁘게 해서 낭독해 주신 두 분께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상으로 제8회 해암 아동문학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참